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과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정치권 얘기해볼까요? 어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여권의 비난 수위가 오늘부터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격앙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부터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정작 무죄가 났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걸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좀 과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오늘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얘기는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번 만나봤고, 우상호 의원은 감정 섞인 판결이다. 특히 민주당 초선 윤영찬 의원은 자식 스펙에 목숨 건 부모들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 그렇게 할 만한 분위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겠지만,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솔직히 실망감이 듭니다. 같이 이제 청와대에 수석을 했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그런 인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영찬 의원이 아마 이낙연 대표 캠프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위해서 친문의 어떤 지지를 좀 확산하려고 혹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윤 의원이 자식 스펙에 목숨 건 부모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운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늘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조국이라는 분이, 정경심이라는 분이 자기나 자기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들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윤영찬 의원은 지금 현재 여권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대통령의 측근이죠.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죠. 정세균 총리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신문 내에서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넓습니다. 지금 윤영찬 의원이 고작 조국 전 장관 방어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정치,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논평보다는 인물에 대한 실망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정청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한다니 최후의 승리를 기원한다. 힘내달라.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서초동 집회를 찾았던 정청래 의원의 화면도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에게 힘이 되주시겠습니까? 조국의 동지가 되주시겠습니까? 조국에 따른 압박백으로 뒷문으로 시험 치지 않고 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탄 모범생, 우등생이었습니다. 조국은 무죄입니다. 서초동 집회 화면까지 만나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 말고도 여기 보면 판사 출신인 초선의 이수진 의원은 이 해당 판사가 12년 전에 졸업증명서 위조해서 학원 강사로 취업한 피고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4년은 과하고 한 뭐 1년이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판사 출신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저거 딱 보는 순간 지적을 두 가지 해야 되네. 첫째, 예. 저 해당 판사는 어쩌고 저쩌고 추미애 장관 기준으로 하면 판사 사찰한 겁니다. 여당 의원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여당 의원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의 판사 출신 의원이 예. 판사 사찰한 겁니다. 저거. 법무부의 시각대로 하면. 그 다음에 저 판결이 나왔을 때 뭐 감정적으로 너무 과합니다. 좀 너무 저 선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라는 그런 감정 섞인 어떤 논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분들. 그런데요, 최소한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고 하면요, 사실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집권 여당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 하냐면 표창장 하나 가지고 4년. 아까 이제 진성준 의원도 우리가 얘기 들었을 때 그냥 판결이 좀 과합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다른 거 다 무죄인데 표창장 하나 가지고 4년은 과한 거 아니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재 얘기. 그런 취재. 아마 김진애 의원들 페이스북에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표창장 하나 가지고 4년은 과한 거 아니냐. 지금 이수진 의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2008년께 정상적인데 정경심에서 4년은 과하다. 이 얘기예요. 2008년에 졸업증명서 하나 위조한 사람은 집행유예인데 예. 정경심에서 똑같은 위조인데 왜 4년이냐. 하나만 물을게요. 정경심은 위조 하나인가요? 하나 7개입니다. 그쵸? 동양대 표창장 달랑 하나 위조해가지고 징역 4년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스펙 7개 전부 다 위조예요. 그죠? 그리고 사모펀드 다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2억 4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유죄입니다. 그런 게 다 합쳐서 징역 4년인 건데 어찌 저걸 가지고 부장판사의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본인 기준으로 하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걸 지내신 여당의 의원께서 예전에 그 판사가 서류 하나 위조한 거 집행유예 선고한 걸 빗대서 정경심 교수는 왜 4년이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예. 야당은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 끝났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우리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야당의 말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경진 의원님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판만 36번을 했고 공판 기록만 따져보니까 18,000페이지가 넘는데 여당에서는 이런 거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공격한다. 사과가 먼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직은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 좀 차분히 지켜봅시다 정도가 여당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워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국가를 발전시키라고 국민들이 여당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줘서 당선을 시키고 예. 권력을 맡겼잖아요, 보면. 그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국민이 준 권력을 그냥 하늘에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권력을 포기하고 거의 그냥 권력을 그냥 자살해가는 이런 상황 속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권력을 스스로 이제 소멸시키는 네, 뭐 스스로 소멸시키는. 아니 이렇게 좋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와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예. 왜 이런 쓸데없는 문제에 저렇게 집착을 해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가는가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게 그 숙명여고 사건 때도 그 아버지가 징역 3년 6월인가 3년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자본시장법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이게 주가 이득 남긴 것도 있고 증거인멸도 있고 이게 위조 문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4년이 그렇게 무슨 많은 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재판반 지금 1년 4개월을 재판을 했고 증인을 좀 몇 명을 불렀으며 네. 공판 기일만 해서 한 30번을 열고 지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들을 얘기 다 들어줬고 중간에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해서 보석 풀어줬고 예. 심리할 만큼 해서 지금 했고 이 판결을 내는 게 지금 대등재판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 3명 다 전부 부장판사들이고 어허.
그리고 이 주심으로 있었던 판사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판사 경력이 20년 이상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 명이 합의해서 지금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런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지금 사법 적폐다, 재판이 잘못됐다,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도대체 뭘 어떻게 개혁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너무 우리 편에 대한 재판, 여기에 지금 매몰이 돼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고 스스로 그냥 권력을 포기하는, 방치하는 이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서 정말로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근데 그 집권 여당 인사들의 목소리 말고요. 김관욱 교수님, 지금 장 외에서도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법관 탄핵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진영 대 진영 대결의 어떤 논리 구조 속에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심 판결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1심 판결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2심, 3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계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예요. 예. 정치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모든 판정을, 결정을 사법부에게 맡기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진영 대결을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부의 어떤 탄핵 이런 거는 또 사법부의 정치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장면에서 뭐 지지하는 이 대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들이 뭔가 현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심과 3심을 신중하게 기다려보고 특히나 이제 변호인들은 지금 1심에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잘 파악해서 2심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그 이후에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었던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정말 온 나라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잡았던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고 1년 뒤에 지금 또 1심 선고로 또 한 번의 경량 속에 빠져들었잖아요. 김 변호사님. 당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거리를 좀 뒀다면 집권 여당도 거리를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제가 9월달 중순에 탑10 나서 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도가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제 독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일이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옛날 걸로 되돌아가서 하는 거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 항상 하게 돼요. 조국 장관이요, 전 장관, 다른 건 몰라도 자녀 입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딸을 대학을 보내고 저 대학원을 갔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인데, 그리고 인턴도 본인이 관여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 입시 문제가 이게 나중에 중형이 나오고 안 나오고 검찰이 무슨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 입시 문제가 국민의 가슴을 얼마나 건드리고 이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화두가 되는지는 본인이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대통령이 독대했을 때 대통령이 물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의혹이 있고 언론 보도가 검찰 수사한다는데 당신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통령님 사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거 맞습니다. 하고 빠지는 게 맞았던 거죠. 그래야 그게 대통령으로 하여금도 부담도 안 주고 민주당으로 하여금도 부담도 안 주는 건데 조국 전 장관 아니 저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억울하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에 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썼던 참모가 억울하다는데 당신 거짓말이지.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임명 강행하는 거고. 그럼 조국 전 장관 말을 믿고 민주당 의원들도 조 장관 말이 많겠지라고 응원하는 거고. 이러다가 지금 1, 2년 지나가지고 유죄 확 나와보면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를 응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 이게 정말 옛 속담에 호미를 막을 거 가래가 아니라 정말 트랙터로 와도 못 막는 상황을 조국 전 장관이 작년 9월에 이미 스스로 자초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직후에 제1야당급 저격수라 불리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 앞으로 이제 나는 SNS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싸움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지난번에 정확히 이 스튜디오 뉴스탑10에 출연했을 당시 진중권 전 교수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 짚어줘야 되겠다는 얘기들은 이제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제 역할은 좀 끝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현실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떨어져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약간 분석하는 쪽으로 연구자 내지는 관찰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마 컬럼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도원 의원님, 매일매일 폭풍 SNS를 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이른바 절피를 선언했는데 결국 시작이 조국 전 장관 때문이었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걸 보고 시작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4.15 총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비판이 많았을 때 사실은 진중권 씨가 혼자서 야당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제 SNS 활동 그만한다면은 그럼 이제 야당 하나가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도 솔직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렇죠. 본인의 친구, 옛 동료들, 그리고 옛 이념적 동지들과 싸운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 이성과 이런 글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진보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절필하면 본인은 관찰자로서 칼럼 쓰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일단락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고 후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계속 갈등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계속 관찰자로만 남을 수 있을지 어쨌든 뭐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근데 진중권 씨는 굉장히 국민의 이제 관심이 많은 인물이니까 그럼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는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글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본인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진중권 씨의 글은 어떤 긴 칼럼보다는 SNS에서 올라오는 짧은 글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재치 있게 핵심을 짚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네티즌들이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진중권 씨 보러 정치 좀 참여하면 어떠냐고 많이 권유를 한 모양입니다. 진중권 씨는 나는 밖에 있을 때나 영향력이 있지 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거절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해왔던 걸 보면 지금 야당에 들어가면 현재 야당 분들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평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러면 진중권 전 교수가 본 조국 전 장관 사태의 핵심은 뭔지 저희 뉴스탑10 출연 당시 목소리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사유가 물러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벌어졌던 이 모든 개인적 불행과 이 사회적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불행과 사회적 불행 모두 없었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진중권 전 교수의 마지막 SNS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